안녕하세요. 경세재민촉 정혜경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우리 바다를 바꾸고 있습니다. 고수온에 남해안에 해파리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요. 예전에 없던 고기가 잡히고 한창 잡혀야 할 가을 전어가 금전어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수산업, 이대로 괜찮을까요? 국내 유일의 수산 분야 종합 국가연구기관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수산업의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우동식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원장님, 국내 유일의 수산 분야 종합 국가연구기관이죠. 국립수산과학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국립수산과학원은 역사가 한 100년이 지금 넘었고요. 예. 그다음에 전문 연구자가 1000명이 넘는 국내 유일의 국립수산연구기관입니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 과학기술을 개발해서 수산에 관한 과학기술을 개발해서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은 물론 또 수출 증대에도 기여해서 국가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예. 예를 들면 다양한 어구와 어법 그리고 김, 넙치, 전복과 같은 또 양식 생물의 종자를 개발하고 네. 그리고 생명공학 또 백신 개발까지 1차 산업부터 산업화에 이르는 연구까지 종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이고요. 국내 유일의 수산 분야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어업인들과 또 국가경제에 많은 기여를 좀 해왔고 지금 수산과학원의 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장을 해서 지금 아시아나 또 아프리카나 또 심지어 이제 남미의 여러 나라들까지 우리의 발달된 수산과학기술을 전수해달라고 요청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원장님 저 100년의 역사를 갖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네. 거의 없잖아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수산업이나 농업 분야 네. 이런 우리 산업이 계속 처음부터 네. 발전해 왔던 네. 이런 분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수산업은 사실은 우리 인류의 역사랑 예. 함께 시작한 제일 오래된 업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예. 우리 울산의 방구대 암각화 예. 또 많은 분들이 가 보셨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옛날 예. 그 시대부터 벌써 우리 조상들도 바다에서 또 일반 강이나 하천에서 물고기를 잡고 채취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 예. 이제 생활을 영위를 해왔죠. 그리고 김 양식 기술과 전복 양식 기술을 개발한 것도 국립수산과학원의 성과라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는 김도 그렇고 특히 전복 같은 경우는 임금님 수라상이나 올라가는 그렇죠. 완전 고급 음식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귀한 음식으로 그냥 말로만 듣고 자랐는데 네. 지금은 심지어 전복 같은 경우 라면에도 넣어 드시는 네, 분이 계시고 맞습니다. 예, 예. 삼계탕에도 넣어 예. 드시기도 하고 네. 많은 국민들이 지금은 이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개발이 됐는데요. 그 종자의 개발과 양식 기술을 저희들이 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해서 어업인들께 보급을 해드리고 네. 또 현장에 계신 어업인들께서 정말 혁신적인 방법으로 또 저희들에게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런 노력들이 결합을 해서 김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 약 7억 불에 달하는 수출 실적을 달성을 7억 불이요. 네. 오, 그 우리나라 전체 농수산식품 네. 모든 항목, 품목, 제품 중에 가장 많이 수출되는 네. 제품이 돼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인이 이제 선호하는 기호식품의 반열에 오르는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전복 같은 경우는 제 통계를 쭉 보니까 1990년도에 우리나라에 전복이 2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아주 귀한 음식이었는데 그 양식 기술과 또 종자 개량을 통해서 지금은 약 2만 톤 정도가 생산이 돼서 약 10,000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전 국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대중식품으로까지 저희들이 만드는데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원장님 김과 전복만이 아니고 네. 다른 그런 양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개발하셨죠. 그럼요. 예. 일례로 넙치를 들 수 넙치, 있는데요. 예. 넙치가 지금 국민 횟감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넙치가 사실은 1980대 초까지만 해도 양식 기술이 없었습니다. 예. 종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이 개발이 되지 않았는데 1984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84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처음 이제 넙치를 좀 양식을 해서 어업인들께 보급을 하고 어업인들께서 그것을 좀 소득을 향상시키고 국민들께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산물을 만들어 보자. 개발을 시작해서 3년 만에 예. 드디어 그 첫 번째 양식된 넙치가 생산이 됐는데 그때 20톤을 처음 1987년에 생산을 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뭐그 100여 배 안 되겠다. 네, 지금은 한 최고 많을 때는 한 5만 톤까지 생산이 5만 톤. 되고요. 그런가요? 평균 한 4만 톤 이상 네.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 2,000배 이상 네, 생산량이 1000배 이상. 증가가 됐죠. 어, 넙치도 저희 아버지 그렇죠. 돌아가신 아버지께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되게 비싼 그 횟감이었는데 지금은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국민 횟감이 됐죠. 예. 그리고 올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1920년대부터 우리나라 바다를 과학적으로 조사한 해양조사연보가 국가 중요한 과학기술 자료로 등록됐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한국해양자료 100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92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 수온, 뭐 바다에 관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수온이나 염분이나 플랑크톤이나 또 해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 이런 자료들을 1920년대 쭉 그 당시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년 그래요? 조사를 해서 기록하고 네. 그 자료를 또 어업인들과 네. 또 일반인들과 연구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음.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학의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럼 지역별로 이렇게 물고기가 네. 변화되잖아요. 네. 수온이 높아지니까 옮겨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그게 다 그런 기록이 그럼요. 나와. 그 수십 년 전 자료랑 비교를 해보면 예, 그 예. 당시에 전남의 어느 해역에서 많이 잡히던 게 예. 지금 전남뿐만 아니라 뭐 충남, 경기도까지 올라온 게 있고 음. 남해안이나 그다음에 제주도에 많이 잡히던 게 동해안까지 올라온 네. 게 있고 예, 예. 또 예전에 많이 잡히던 것 중에 지금 줄어든 게 있고 그다음에 조금밖에 안 잡히던 것이 양이 늘어난 것이 있고 그다음에 바다 수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네. 한 지난 50여 년 동안 1.3도씨 이상 3~5도씨 상승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자료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계속 축적한 자료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어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나가서 네, 고기잡이를 하려면 네. 그거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고기잡이 하는데 예. 물고기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수온이 있고요. 그렇죠. 아. 예, 또 예. 좋아하는 먹이 생물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수온이나 먹이 생물에 따라서 어떤 어종이 어디에 많이 모이겠구나 하는 걸 어민들도 알 수가 있고 또 양식하는 분들도 또 뭐 김이나 그렇죠. 미역 예, 같은 경우 양식할 수 있는 온도가 이렇게 또 정해져 있거든요. 특정 온도 이하로 내려가야 이제 양식을 이제 씨도 뿌리고 시작을 하는데 그런 것에도 다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예, 예. 또 연구자들도 그 정보를 활용해서 연구를 하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지금 생산을 해내고 있고요. 근데 요사이 기후 변화가 큰 화두잖아요. 네. 중요한 문제인데 그 연구를 하시다 보면 네. 기후 변화의 모습을 네. 가장 피부에 와닿게 알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 네, 기후변화 제주도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최남단이기 때문에 제주도 남쪽에는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그런 어종들이 네. 일부 있었거든요. 그 어종들이 지금 뭐 동해안까지 올라간 것도 있고 최근에 뭐 언론에서 좀 많이 보셨겠지만 참치는 우리나라에서 잘 안 잡히던 안 잡혔죠. 어종인데요. 참치가 이제 수온이 올라가니까 네. 우리나라 이제 남해안을 거쳐서 동해안까지 지금 많이 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원양어선 타고 가지 않아도 잡을 수 있구만. 네, 근데 어종이 좀 다르긴 한데 예, 참치도 여러 가지 어종이 있는데 지금 동해안에 많이 올라오는 것은 참다랑어라고 제일 전 세계적으로 좀 비싼 가격에 예. 선호가 되는 어종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수온은 이제 표충 수온입니다. 표충 수온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관측한 자료에 하면 중충이나 저충 수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 50m 정도 되는 수심에서의 수온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50여 년 동안. 변화가 없고. 네. 아, 표층은 지금 한 1.35배씩가 올라갔고 또 저층은 오히려 약간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표층만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많은 변화나 큰 위기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또 중층과 저층을 보면 아직 그렇게까지는 네. 그래서 생각만치 걱정하는 만치 뭐 어종이 막 네. 급격하게 변화하고 그렇지는 않구나.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더 철저히 대비하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큰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월 11일이었죠. 해수부 장관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강화를 강조를 했는데요. 이렇게 수산자원을 관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많은 분께서 아시겠지만 이제 수산 자원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네, 네. 특징이 뭐냐면 이 광활한 바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잡는 것에 대해서 이 접근해서 잡는 것에 통제하기가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서 잡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고 네. 그 자원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그 효과, 영향, 피해에 대해서 어떤 개인에게 특별한 개인에게 이렇게 부담을 지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지만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수산 자원이 줄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고갈되고 멸종되는 경우까지도 있고요. 네.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이 석유나 광물처럼 한번 네. 쓰고 나면은 그냥 사라지는 언젠가는 사라지는 그런 자원이 아니고 수산 네. 자원은 계속해서 계속 새끼, 알이죠. 알을 낳아서 후세를 생산하기 때문에 잘만 관리를 해주면 우리가 현 세대도 계속 이용할 수 있고 미래 세대도 예. 오고 오는 세대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고 음. 관리를 잘하면 지금의 우리 어업인들과 국민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우리 후세대들도 대대손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원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관리가 수산 자원을 필요합니다. 그 기업별이 이렇게 네. 어느 정도 물량이 있는지 네.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 맞춰서 예. 그 어업을 할 때 예. 그 뭐 규제를 좀 하고 네. 이런 것도 필요하겠는데요. 그래서 뭐 어종마다 이제 특성이 좀 네. 다릅니다. 어떤 거는 이제 정착해서 사는 어종이 있고, 뭐 폐류 같은 경우 특히나 그렇고, 폐류나 네. 해조류는 정착해서 사는데 또 뭐 광어나 이런 것처럼 아주 정착해서 사는 어종이 있고, 좀 예. 경계를 우리나라의 뭐 해역을 왔다 갔다 하고 이웃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어종도 있고, 또 전 그게- 세계를 참치처럼 아. 태평양을 다 돌아다니는 네. 그런 어종들인 어종별 특성은 좀 다르긴 한데 그 저희들이 오랫동안 관측하고 또 과학적으로 연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어떤 해역에 어느 정도의 이제 어종들이 좀 살고 있고 네. 또 이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제 과학적 자료가 있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예. 또 잡는 양이라든지 맞습니다. 예. 예. 잡는 시기라든지 예. 크기 같은 거에 대한 이제 규칙을 좀 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구 온난화 문제도 있고요. 네.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을 하면서 이 새로운 어종들이 나타나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표층 수온이 지금 아까 상승을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런 수온이 상승하는 것에도 상승함에도 좀 견딜 수 있도록 네. 고수온에 잘 견디는 그런 형질을 가진 기존의 이제 양식 품종 중에 대표적인 게 넙치, 전복 그런 품종들을 개량을 해서 고수온에 잘 견디는 품종들을 개발해서 좀 보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우리나라에 사는 어종인데 또 아열대에 사는 어종과 같은 종에 속하는 거를 좀 교배를 해서 좀 고수온에 좀 특화된 그런 이제 바리류의 어종을 좀 개발을 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민들께 일부 실험하는 거를 좀 안정화가 되면 어민들께 좀 보급을 해서 이 고수온, 수온 상승에도 불구하고 잘 좀 양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우리 저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 그 삶에 위협을 주는 네. 그런 어종들도 가끔씩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런 현상도 있습니까? 예.
그 제주도 부근에서 가끔 발견이 되는데 파란 선문어라고 예. 문어의 일종인데 좀 작은 문어인데 아주 맹독을 가진 문어가 아열대에서 주로 발견되던 건데 이제 우리나라 근해에서 특히 이제 제주도 주변에서도 지금 이제 심심치 않게 발견이 네. 되고 있고요. 또 해파리가 아마 이제 많이 여름철 되면 해파리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보 경보도 내리고 있는데 해파리도 지금 많이 들어서 노무라 잎깃 해파리처럼 좀 독성이 강한 해파리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해파리도 사실은 이제 좀 아열대에서 좀 잘 자라는 품종인데 수온이 상승하면서 얘들이 늘었고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은 어린 시절, 유생 시절에 뭐 항만이나 방파제 이런데 좀 부착해서 잘 자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안을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중국도 그렇고 개발하다 보니까 이 해파리 유생들이 잘 살 수 있는 서식지가 먼저 많이 늘어났고 또 얘들이 어릴 때 바다 거북이나 쥐치가 얘들을 주 먹이로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해양도 오염도 좀 더 옛날보다 좀 해양 환경도 좀 악화되고 그 다음에 또 남이구로 인해서 쥐치 같은 경우 좀 많이 이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적 생물이 줄다 보니까 또 이제 해파리가 더 는 네.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네, 원장님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인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중요한 장면마다 여주인공과 고래가 함께 나오는데 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고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고래를 연구하신다면서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래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유일하고요. 국립수산과학원 내에 그 고래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고래는 물고기하고 달리 새끼를 낳는 그렇죠. 물고기는 알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고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새끼를 낳습니다. 네. 그래서 바다에도 새끼를 낳는 해양 포유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고래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 또 서해안에서 매년 발견되고 있는 물범 등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주도 근해에서 자주 제주도 연안에서 자주 보도가 되고 있는 남방 큰 돌고래, 돌고래도 해양 포유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남방 큰 돌고래 같이 우리나라에 사는 해양 포유류를 저희들이 꾸준히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 연해 근해에 35종의 해양 포유류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고요. 남방 큰 돌고래처럼 네.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품종에 대해서 이름도 남방 큰 돌고래도 우리가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래연구센터에서는 이제 카카오톡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그 해양 포유류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정보와 또 해양 포유류를 만났을 때 혼액이나 또 자초된 해양 포유류를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들도 거기다 소개를 해주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재미있고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한국해양자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한국해양자료센터를 통해서 어장 환경도 모니터링하고 또 실시간으로 해양 정보도 얻을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저희들이 1981년부터 운영하는 것을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해양자료센터는 그 유네스코 산하의 해양과학위원회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해양과학 연구 센터로 이렇게 인정을 받은 센터고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 연해 근해에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연구한 과학자를 거기에 이제 올리고 있어서 이 자료를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어업인들이 실시간으로 어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좀 활용하고 계시고 또 과학자들도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제공해드리는 자료를 활용해서 많은 과학적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일반 국민들께서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 들어가 보셔서 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고 있잖아요. 또 어업인들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신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어업인들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건 저희들이 이제 주요 미션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많은 기술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양만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아. 손으로 하면 이게 힘이 들기 때문에 예. 동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똘똘똘 말면서 아. 그물을 끌어올리는 예, 장치로 어업에서는 필수적인 예. 네. 장치입니다. 근데 이게 동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물을 감다 보니까 옆에서 이걸 뭐 끝 중간에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네. 또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좀 그걸 털어내야 되니까 좀 시간을 좀 두고 털어야 되니까 좀 정지를 했다가 다시 작동을 했다는 그런 작동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그걸 작동하다가 옷이 끌려 들어가거나 예. 작업복이 끌려 들어가거나 또는 신체 일부가 끌려 들어가서 사고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해서 어업 중 발생하는 사망 사고의 4분의 1 정도가 이 네. 양만기 사고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게 좀 골칫거리였는데 예. 이 부분을 좀 개선해 보자 해서 우리 연구자들이 좀 노력을 투입을 해서 직접 옆에서 양만기를 지금까지 옆에서 직접 작동을 했었는데 네. 무선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첨단 기술이네요. 네. 이 기존의 뭐 요소 기술들은 다 이제 다른 데서 개발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좀 어업에 맞게 네. 이제 활용을 해서 거기에 최적화시킨 이제 장치인데요. 작년부터 보급을 했는데 어업인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지지난달에 한번 어업 현장에 가서 그 시범적으로 사용하시는 이제 선주분하고 말씀을 나눴더니 정말 좋다 이런 반응이시고요. 네. 왜 좋으시냐 그랬더니 첫째로 그 옆에서 일을 안 해도 되고 멀리서 그냥 네. 리모컨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째 그 양만기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이제 원천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이제 작업하다가 양만기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제 어선 위에가 좀 미끄럽거든요. 그다음에 구조물도 조금 있어가지고 그래서 발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걸려서 뭐 발이나 갈비뼈나 이제 부러지는 사고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그래요? 선장님도 몇 번 부러졌다고 하시고, 와. 그 노동력도 한 3분의 1 정도가 절감이 됐다고 되게 좋아하시는 걸 봤습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미션이 수산과학기술 연구를 통해서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보급을 하고 또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미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수산과학기술 연구를 통해서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어업인들 소득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에 좀 기여하는 게 저희들 첫 번째 주요한 업무이고요. 또 다른 저기는 저희 수산 과학에 대한 연구 조사를 통해서 좀 과학적인 또 합리적인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이 맡은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할 예정이고요. 또 우리 수산과학 연구자들이 정말 전국 해안에서 또 바다에서 실험실에서 묵묵히 또 자기 소임을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기회 되실 때 우리 수산과학 연구자들과 또 어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어업인들께 좀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산업은 이제 국가 미래 전략 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둘러싸인 환경에 대비해서 수산업을 성장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방안이 필요할 텐데요. 앞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